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코딩 테스트 잘 풀고 계신가요? 저도 많은 코테를 봤지만 여전히 코테를 풀고 있고 풀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테를 못 볼까? 혹시 머리가 안 좋은 건 아닐까 의심을 하던 찰나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닌 문제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뻔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27년이 걸렸습니다. 이 결론을 알게 해준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서브셋이라는 제목을 가진 미트 코드예요. 별개의 요소들이 주어진 넘스 어레이가 있을 때 가능한 서브셋들을 모두 리턴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그샘플을 보면은 1, 2, 3이라는 배열이 주어져 있을 때 빈 배열 1, 2, 3 그리고 1, 2, 1, 3, 2, 3, 1, 2, 3 이렇게 가능한 조합의 개수를 전부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면은 빈 배열과 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조합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조합 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조합과 순열이 있고 그거에 따른 각각의 공식이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개수만 구할 줄 알았지 조합의 구성은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못 풀었습니다. 왜 못 풀었는지를 생각해본 결과를 좀 이따가 말을 할 건데 일단은 이 문제라도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거든요. 조합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공집합 이렇게 하나만 있겠죠? 1이라고 하면은 이 공집합과 1 이렇게 있을 거고요. 1, 2가 있으면은 공집합 1, 2, 1, 2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1, 2, 3은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공집합 1, 2, 3, 1, 2, 1, 3, 2, 3,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차이점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공집합과 1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1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 조합에 1이 추가됐으니까. 그러면 이 1하고 2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차이점을 보면은 2하고 1, 2가 생겼어요. 이거는 2라는 조합 구성원이 추가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을 봤을 때 뭐가 추가됐냐면 3하고 여기. 그럼 n번째 조합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n-1번째 조합본에 n-1번째 각 조합에 n번째 요소를 추가한 조합본을 더하면 돼요. 이게 점화식이에요. 공식으로 연결을 지으려면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넘수가 주어졌을 때 하나씩 추가해야 될 요소를 뽑으면서 기존에 있던 조합에 추가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일단 이 길이가 하나면은 이 빈 배열 하나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얼리 리턴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넘스의 랭스가 1일 때 배열의 빈 배열과 이 넘스 자기 자신을 리턴하면 끝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빈 배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으로 이 생 빈 배열을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마일문을 돌 건데 이 넘스의 랭스가 있을 때까지 돌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넘스에서 숫자를 뺄 거예요. 이 팝을 하면은 이 넘스의 배열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씩 빼면서 넘스의 길이가 다 달아질 때까지 마일문을 돌겠죠? 그러면 이 뽑은 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기존에 있던 얘한테 하나씩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 0개면 이 빈 배열 하나만 있으면 한 번만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1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얘 한 번 해서 총 2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앤서의 길이만큼 포문을 돌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앤서의 랭스를 정의를 해주고 포문을 돌면서 랭스 길이만큼 하나씩 인덱스 값을 더해주면서 돌 건데 앤서에다가 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푸시죠 그게. 배열을 추가할 건데 앤서의 현재 값 보고 있는 값이랑 그다음에 내가 아까 뽑은 거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죠. 근데 앤서의 i가 지금 배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 연산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이면 빈 배열에서 하나 넣고 끝나겠죠. 2면은 여기서 하나 넣어서 결국 푸시해가지고 앤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앤서를 하면 되겠죠. 맞췄네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풀이보다는 왜 저는 공식밖에 생각이 안 났는지,
왜 이렇게 1과 2의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를 찾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 무조건 공식만 NPR, NCR 이렇게 막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답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도 어려워진 패턴을 외워서 그 패턴에 쓰이는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답을 찾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꽤 수능 등급도 좋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공식을 외우는 거지 이거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못해요. 방금 제가 1에서는 이렇게 되고 2에서는 이렇게 되고 하나의 경우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답을 도출을 해냈어야 됐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부족했고 이 문제도 풀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순열과 조합을 다시 공부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황을 하나를 가정을 해볼 건데 지원자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원자가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3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처음에 5명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총 60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ABC 지원자를 뽑던 CBA 지원자를 뽑던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케이스가 고려되지 않았어요. 이 케이스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고려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이게 3팩토리얼이거든요.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은 6분의 60 해서 결국 10가지의 케이스가 나와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결국 조합이잖아요. 그럼 조합은 공식이 NCR이에요.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공식을 대입해보면 결국 5C3이잖아요.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2 해서 10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공식을 외우고 끝났다면 왜 이 공식이 나왔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여기 존재해요. 그리고 중복의 개수를 빼줬잖아요. 이게 얘죠. 그럼 이건 왜 나왔냐? 선택하지 않은 요소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여서 그것도 빼준 거예요. 왜냐면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전체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택한 경우고 이 마지막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선택한 경우랑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중복을 빼줌으로써 지원자 5명 중 3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는데 나오는 경우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빼준 거잖아요. 근데 순열의 경우에는 그런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빼주는 이 R 팩토리얼을 곱해줬었기 때문에 이 NPR은 n-R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 이 공식이 나왔고 이게 빠진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조합 개수 다시 한번 세보면요.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4개, 얘는 8개예요. 이에 n승계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합 구하는 공식이 NCR이었잖아요. 이거랑 어떤 상관관계를 갖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3개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 하나만 뽑았던 경우의 수, 2개를 뽑은 경우의 수, 3개를 뽑은 경우의 수, 얘네들을 결국 다 더하면 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이 8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면 이거 1이죠. 얘 3, 얘도 3, 얘도 1 해서 얘네 다 더하면 8 나오네요. 그럼 이걸 다시 공식으로 도출해보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해서 NCN까지 더했을 때 개수가 2의 n승계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공식이 도출되기 전에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지 공부라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노력이 되게 필요한 건데 지금 저는 이제서야 그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거든요. 코테 풀 때마다. 코테도 그 알고리즘 유형에 맞춰서 풀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식 외우듯이 그 유형에 맞게 방법을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똑같이 반복해버리면 결과론적인 사고로 만들어졌던 공식만 외웠던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좀 코테를 푸는 거나 무언가 공부를 할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탐구를 해보면은 그 공부의 의미가 찾아질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